원래 비가 새는 게 네. 요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요런 데서 새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이거는 기술적으로 말하는 건데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를 해보려고 지난주 토요일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요? 네.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 근데 거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는 분들께서 헷갈리는 것 없이 좀 더 명확하게 옥상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관련돼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옥상 관련된 영상 중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좀 우선 들어보도록 할게요. 말해줄게. 옥상 비가림 지붕? 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오늘은 어. 보안 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닌데 옥상 비가림 지붕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꽤 다뤘었고 누수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각 지자체별로도 거죠. 설명도 해주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20년, 30년 경과하다 보면은 아무리 방수를 해도 특히 평지붕 개량 뭐 이런 개념인데 그걸 이제 옥상 비가림 지붕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본 정리 내용은 참고적인 사항이며 기존 건축물에 따라 실제 법규 해석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얘도 법이기 때문에 네. 유권 해석을 해주는 사람, 네. 뭐 그런 사람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덧지붕을 옥상 비가림 지붕을 씌우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약간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일단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떠 있으면 안 됩니다. 공작물입니다. 일단 공작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기둥이 있을 거 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것을 건축물이라 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 해제할 때 지붕만 뜯어도 건축물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붕이 좀 개폐가 됐을 때 이 지붕을 좀 덧씌워서 만드는 것 때문에 건축물의 정의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데 건축법상 증축, 그걸 법에서 규정하기로는 건축 면적 옆으로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연면적은 바닥 면적 같은 거를 늘리는 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증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층수를 늘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 높이를 늘리는 겁니다. 그냥 높이가 기존 높이에서 높아지면 일단 증축이에요. 파라펫, 옥상 난간 그 높이 정도를 건축물로 보는 거죠. 거기보다 높은 데는 없잖아요. 거기를 보긴 하는데 보통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다 높이가 기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옥상 비가림 지붕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보자고요. 그 건축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이는 용어인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시중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 뭐, 그래요? 뭐 덧지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덧지붕, 옥상 비가림 지붕? 알겠습니다. 방수용 지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이게 가설 건축물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건축물이냐 가설 건축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가설 건축물에 보면은 차양 시설, 비가리개 시설이라는 용어는 존재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 있잖아요. 네. 시장에 이런 캐노피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학교 보면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렉산 덮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문 것들은 앞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사동에서 저 교사동 가기 위해서 비 안 맞고 가는 것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은 허용을 해줘요. 근데 이건 시장과 학교에만 그렇지 다른 건축물들, 근데 내 집에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합법은 아니다. 이 비가림 지붕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들은 이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기는 힘들어요. 조례에서도 그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별도의 가설 건축물 올리는 행위는 다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이 옥상 비가림 지붕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증축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내용을 빌드업 해와서 오케이. 우리 드디어 이야기해야 되는 이제 오케이. 옥상 비가림 지붕입니다. 그러면 여기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신고나 이런 거 안 하고 하는 것들. 여기 두 가지 그림처럼 이 기존 난간 높이라고 하는 게 기존 건축물의 최고 높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 요 그림처럼 뭐 한쪽으로 경사를 지붕을 주든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든 요 안에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밖에서 예를 들어 안 보이는 구조. 그러면은 원래 비가 새는 게 네. 요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요런 데서 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누수 때문에 하는 거면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거는 기술적으로 말하는 건데 요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가 분리 시공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물이 새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지만 또 충족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 여기 안에를 사용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여기를 건축물의 어떤 일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얘는 뭐 다락이나 이런 규정에도 해당이 안 된다. 그냥 납작 엎드린 거. 난간벽 그 밑으로만 내려가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 일단 기존 난간벽이 굉장히 좀 높게 있다고 보자고요. 높게 돼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립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는 다락을 넘어가지 않는 걸 보자.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긴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형성하는 그 다락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높이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평지붕일 때는 1.5, 경사지붕일 때는 가중평균 내서 1.8m까지 그 내에서 얘를 하게 되면은 뭐 지을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좀 기존 건축물 높이가 여기까지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다락은 뭐 바닥 면적이나 층수에 뭐 들어가지는 않긴 하지만 네. 이게 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높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걸 한다고 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해석의 논란이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높이가 아니고 네. 기존 난간벽이 아까 1번 그림처럼 좀 낮게 돼 있는데 내가 조금 높게 형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를 증가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m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고 3m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다락의 형태이기 때문에 높이만 증가시키는 증축에 해당이 된다. 다락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 층수 바닥 면적으로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높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난간벽 위든 이렇게 뭐 집의 형태든 해서 3m 미만이든 3m 이상 초과하는 거예요. 근데 3m 미만이라도 얘는 다락도 초과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것들은 증축이 돼버립니다. 높이를 위한 증축만 되는 거예요. 아예 이제 3m를 넘어가가지고 졌다. 그러면은 얘는 비가림 시설이지만은 이제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고. 그러면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뭐예요? 신고와 허가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허가를 받는 건데 좀 작은 것들은 신고로 가름한다고 돼 있는데, 허가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허해 주는 거죠. 신고는 할게 이런 개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할게 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제출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처리 기간도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경우의 증축은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사용한다고 하는 네, 뭐 창고가 됐든 뭐 어떤 게 됐든 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 높이, 층수 다 산입되고, 특히 거실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단열 규정을 또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종 건축 법규가 다 적용되는 제대로 된 증축이 돼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례인가요? 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공 대표님이 여기다가 마킹했던 그 부분인데, 지금 이게 1번 케이스의 하나의 사례거든요. 네. 밖에 보면은 여기에도 다 목상을 대요. 그러니까 뭐 목상을 댈 수도 있고 뭐 철제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 파라페트를 감싸가지고 물을 양쪽에서 안쪽으로 유도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물바줄 해가지고 이쪽에서 뭔가 물을 유도하는 방식인 거죠. 시공 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물골들이 다 생겨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밖에까지 해서 여기 외벽까지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씌운 거예요. 이건 완벽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요렇게 덧대가지고 요렇게 경사를 줘서 여기다가 물을 줘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딱 덮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안으로 물이 안 새게.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해서 바깥쪽으로 해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질 거고, 덧지붕을 시공하게 되면은 기존 주택이라는 게 뭐 단열도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완충 공간이 돼가지고 꽤나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하여튼 케이스 1으로 보면은 좀 합법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 얘기를 듣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직접 연락을 하세요. 댓글 중에서 하나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지분 관련돼서 좋은 정보를 줬는데 가설 건축물 신고 방법과 비용 등도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이제 건축 허가나 신고하면 그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비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설 건축물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라는 그 양식이 있어요.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가설 건축물은 사실 건축사가 아니어도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직접?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기재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이 하더라도 약식적인 도면을 그려야 돼요. 그냥 도면 한 장에다가 평면도, 왜냐면 그 규모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평면도, 그 다음에 아까 배치도, 뭐 인면도 정도? 그것도 손으로 그려도 아마 되긴 될 거예요. 그래? 맞기만 하다면. 그 치수가 맞기만 하면은? 네. 하고 이제 비용은 규모에 따라서는 뭐 100만 원부터 500만 원 언더에서 다 해결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법률 관련된 이제 시험 삼아 한번 해봤고, 짓고 있는 건물이나 주택 관련돼서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들어가면은 커뮤니티란이 있어요. 커뮤니티 페이지? 여기에는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간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법률 관련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법률이 아니라도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HMTV 커뮤니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구독자가 저희 조회수 정도면은 한 6, 7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 3만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